여러분 혹시 아세요? 집에 책이 80권만 있어도 아이의 평균 소득이 21%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요. 80권이요, 80권. 서점 한 칸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책을 읽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이 그냥 집에 있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 해볼게요. 책 많이 읽는 집이 왜 잘 사는지, 그리고 우리 집도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늘 저녁에 서점 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OECD에서 31개국 16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몇 권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를 버는지 추적한 거죠.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책이 거의 없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책이 80권 정도 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평균 소득이 21% 높았습니다. 책이 350권 이상 있던 집 아이들은 무려 소득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을 통제하고도 이 차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이라서 책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이미 제거한 거예요. 그럼 대체 왜일까요? 책이 진짜 마법이라도 부리는 걸까요? 자, 두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A 가정의 저녁.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아이는 거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아빠는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봅니다. 엄마가 밥 먹자 하면 그제야 식탁에 모여요. 밥 먹으면서도 각자 핸드폰 보고 식사 끝나면 다시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B 가정의 저녁.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아이는 거실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소파에 앉아 읽어요.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 오늘 이 책에서 재밌는 거 봤어 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녁 먹을 때도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친구가 이렇게 말했는데 대화가 오가요. 식사 후에는 아빠가 나도 책 좀 볼까 하면서 서재로 들어갑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A 가정도 나쁜 가정이 아닙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B 가정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자산이 쌓이고 있어요. 바로 언어 환경, 대화의 깊이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책이 아이에게 주는 건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문해력이에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교과서를 못 읽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글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논리를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고력입니다. 책을 읽으면 왜 주인공은 저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게 됩니다. 유튜브나 짧은 영상은 정보를 빠르게 주지만 깊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책은 달라요. 스스로 상상하고 멈춰서 생각하고 다시 읽어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선택력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어휘력이 풍부해요.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다는 뜻이에요. 짜증나로만 감정을 표현하던 아이가 속상해, 답답해, 억울해, 서운해로 자기 감정을 세밀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쌓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직업을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어른이 됐을 때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애는 책을 안 읽어요. 책 사줘도 안 봐요. 게임만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모님 요즘 책 읽으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합니다. 책 읽어 라고 100번 소리쳐봐야 엄마 아빠가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아무 말 안 해도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이라는 건 어른들도 보는 중요한 거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책이 많은 집이 잘 사는 이유는 사실 책 자체보다 책이 있는 환경, 책을 대하는 태도, 책을 통해 나누는 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집에 책이 많아도 아무도 안 읽고 장식처럼만 꽂혀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반대로 책이 적어도 부모가 자주 읽고 아이와 이야기 나누면 효과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책이 사는 집이 아니라 책이 살아있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거실에 책장 하나 놓으세요. 책은 서재나 아이 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는 거실, TV 옆이나 소파 옆에 작은 책장 하나만 놓으세요. 거기에 부모님 책, 아이 책 섞여 있어도 좋아요. 자연스럽게 눈에 띄고 손이 가게 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가족 독서 시간 30분. 주말 아침이나 저녁 딱 30분만 정해서 온 가족이 각자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드세요. 핸드폰도 치우고 TV도 끄고 조용히 책만 읽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아이도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책 읽는 시간이 있구나 받아들이게 돼요. 셋째, 한 달에 한 번 서점 나들이. 마트 가듯이 카페 가듯이 서점도 자주 가세요. 꼭 책을 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구경만 해도 좋아요. 이런 책도 있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아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책 많이 읽는 집이 잘 사는 이유는 책 때문이 아니라 책이 만들어내는 환경과 대화 그리고 생각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책장 한번 둘러보세요. 먼지 쌓인 책들, 안 읽은 책들 있으면 하나 꺼내서 펼쳐보세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한 페이지라도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도 따라할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힘내요. 그게 시작입니다. 공부살롱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